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이 절기상 대서죠. 큰 무더위가 찾아오는 날입니다만은 오늘 또 비가 내리면서요. 원주 한낮 기온은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이 불쾌 지수가 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비는 오전 동안 이어지다가 낮이 되면서 점차 그치겠다고 합니다만은 향후 상당한 기간 동안 비가 내리다 말다를 반복하는 이 전형적인 장마철 날씨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지역을 포함한 이 군소음법 여러 가지 그 많은 건의사항 또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좀 아직까지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또 도의회 의원 연결해서요. 좀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 중이었던 원주 지역의 경로당 대부분 운영이 재개됩니다. 최근에 기온이 높아지면서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개방키로 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봉산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세어하우스 착공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것을 토대로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7월 20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2차 추가 이전하는 계획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원도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 유치 전략을 담은 용역을 마치고 22개 수도권 공공기관에 유치해 막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강원도 유치 전략 용역 결과는 이 과열 경쟁 등을 막기 위해서 비공개로 결정했고 이 도 내에서 어느 지역이 제2혁신도시 입지에 적합한지는 담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최근에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고도 처리 정수장 49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원주 정수장 등 42곳에선 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주 정수장은 이번 조사에서 개방형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충망이 일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충 유입 방지 시설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원주시는 즉시 방충망 보완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핵심 유산인 올림픽 기념관의 개관이 5월과 7월 두 차례 연기된 데 이어서 또 한 번 올 하반기 중으로 미뤄졌습니다. 이 일각에선 올림픽 휴가를 국대화할 골든타임이 지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군용기와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의 이 보상과 관련된 군소음법 지금 시행규칙과 시행령이 현재 논의 중입니다만은 이것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지역 소식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미래통합당의 한창수 강원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한창수 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구가 어디시죠? 횡성입니다. 횡성이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네, 지역이 가장 큰 현안이었죠. 횡성읍입니다. 예. 네. 당초 이제 군소음법이 작년에 제정되었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시행될 예정입니다만은 네. 그 법과 관련된 시행 규칙 또 시행령 이런 것들이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네. 정확하게 어떤 그 논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요? 좀 먼저 그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19년 11월에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군소음법 시행령 시행 규칙 안에 대한 관련을 인접점 주민들은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안 내용에 따르면은 소음대책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의 개발에 차질이 있을 거라는 의문 때문입니다. 네. 특히 또 개발뿐만 아니라 사유재산권 침해가 우려되고 예. 보상 기준은
민간 항공보상 기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예.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제들을 잘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실 작년에 군소음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다들 반가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그 군용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는 분명히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소송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런 소송 과정 없이 어느 정도 피해가 확인만 되면 보상을 이제 해줄 수 있도록 이제 관련 법이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정이 된 거였죠. 예. 네. 반가워했었는데 이제 올 중반에 좀 네. 전반적인 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좀 마음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네. 제일 첫 번째로 이 1종, 2종, 3종으로 나누어서 이 지역의 건물 신중축을 제한하겠다라고 이제 밝히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이게 좀 굉장히 큰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거 네.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지 않았나요? 정리가 좀 됐지만은 예. 아직도 세부 계획 중에 예. 그런 이제 전체적인 개발을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제 일종 지역에는 그런 제한을 규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일종 지역 그런데 그 처음에는 신축 네. 중축을 아예 뭐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는데 그렇죠. 2종, 3종은 어느 정도 좀 완화되었고요. 네, 일종- 국방부에서 조금 완화를 시켰습니다. 예, 이제 소음 벽 정도 네. 일종 지역은요. 제일 심한 네. 지역이죠. 소음 벽 네, 정도만 세우면 가능하다. 예. 또 방음 창을 요구하고 있죠. 예, 예. 이 정도면 나름대로 또 주민들의 좀 의견을 많이 수렴한 게 아닌가 또 생각도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주민들은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뭐 혹 생각하면은 정말 우리 주민들은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이는 그런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예. 이 지역이 특수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 탄약고를 이전하고 예. 또 우리 행성군에 이 도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묵길이 탄약고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국방부에서는 이제 보상을 조금 해주고 예. 이제 규제를 강화하는 그런 지금 시행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규제를 하고 또 예산을 지원해서 민원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규제를 완화하고 또 규제를 개선해가지고 또 우리 국토를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규제를 또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를 만들겠다니까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만은 1종, 2종, 3종 지역이 다 이제 그 신중축이 제한되었다가 2, 3종은 제외되고요. 네, 1종에선 최소한 방음벽 정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이 방음창 정도 되겠죠. 네. 이 정도에서 그래도 많이 완화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 하시기 때문에 네. 좀 제한보다도 이제 규제보다도 좀 보상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제도 국회에서 좀 전국의 지자체, 해당 지자체들이 모여서 이 부분들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거기에서 이제 보상 문제가 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 좀 분위기는 파악하신 게 있는지요? 네. 이 행성 지역이 우리 그 항공기 소음 지역의 행성읍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부가 지금 70에클, 75에클, 80에클 지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확대를 한다면은 피해 지역을 확대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는 겁니까? 뭐 피해 지역이나 보상 범위나 마찬가지지만은 지금은 이제 등고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집도 예를 들어서 이쪽 집은 되는데 이쪽 집은 안 되고 보상의 그 대상이요. 예. 네, 이제 금이 딱 거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건물 단위로 지역 단위로 보상을 하기 전에는 민원이 옆집은 받는데 이 옆집은 못 받게 되면은
똑같은 소음이 있는데 네. 옆집은 보상을 받고 또 한쪽 집은 못 받고 그런 결과가 또 알겠습니다. 나오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주민 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뭐 등고선으로 이제 정리가 돼 있다고 하니까 뭐 이건 뭐 네. 말이 안 되고요. 네. 뭐 이제 지금 지역을 여러 군데 분산시켜서 정확하게 소음 측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소음 측정 장소를 몇 군데를 할 것인가, 또 측정 방법, 좀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네. 논의가 되고 있나요? 지금 횡성에서는 용역을 해서 많은 것을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예.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국방부에서 그 80에이클 의회 지역이 네. 네, 이제 저희는 그 80에이클 정도 나오고 예.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한 거의 결과에 보면은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좀 확대 보상을 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여겨지고 지금 민간 항공기는 75에이클서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군용 비행기는 80에이클서부터 보상을 하겠다 그러니까 네. 이건 민간 보상법, 항공기 보상법에 은 따로 하고 네. 또 군용 비행기는 따로 하니까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 항공기 보상법에 따라 군용 비행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게 법 자체는 이것이 이제 그 75웨이클이냐 80웨이클이냐 이게 규정돼 있습니까? 법에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런 법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법이 아니라 이제 시행 규칙에 그러면 이제 그 기준이 정해진다는 것이겠죠. 네,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서 민간 항공기 같은 경우는 75웨이클 이상이면 보상을 받는데 네. 이 군용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이 강화되어서 80웨이클 이상만 이제 보상을 네네.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네네, 말씀이시고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네. 이제 시행 규칙에 이런 기준이 정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좀 그 항의를 해야 되겠군요. 네네. 예. 이게 그리고 이제 예. 여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방음벽과 또 방음창을 하라고 요구하잖아요. 네, 일종 지역이요. 예. 이것이 이제 지원되지 않고 이제 개인의 돈으로 네. 개인의 예산으로 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공사비에 3분의 1 정도 더 들어간다 그래요. 아, 예. 1억에 예를 들어서 1억에 집을 짓는다면 1억 5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그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하면 그 군소음 때문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비는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의견에 대한 뭐 입장이나 반응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서 자세히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 시행령 시행 규칙이 정해지고 나면은 더 민원이 폭주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이걸 잘 담아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러 가지 많은 또 사안들이 아직까지도 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행 규칙, 시행령 이게 그 정부라든지 또 지역 정치권에서 이 부분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또 이제 그 횡성 지역만이 아니에요. 원주 지역도 상당 지역이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네, 한 50% 들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도 이 공군 부대가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 전국 지자체에서 어제도 모여서 국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횡성만이 문제가 아니고 좀 공동으로 또 연대하자는 움직임도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지금 한 비행장, 헬기장 해서 한 10군데 정도 되고요. 네. 또 사격장 포함해서 약 40군데입니다. 40여 군데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지금 도 차원에서 잘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전국 단위로 해서 이번에 시행령 시행 규칙이 잘 정해져서 민원이 취소할 수 있고 주민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면은 뭐 거의 네. 뭐 확정안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 한 달 이내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들 꼼꼼하게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네네.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한창수 강원도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 지역의 경로당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부터 또 경로당 운영이 재개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오후 시간대 일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일종의 무더위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리포터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일부터군요. 일단은 지역 내 모든 경로당 단계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군요. 네, 코로나19로 인해 원주 지역의 모든 경로당은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었는데요. 지난 20일부터 다시 단계적으로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에는 44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근 기온이 높아지면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기로 한 것인데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등 원주 지역에는 280여 곳의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이 무더위 쉼터란 폭염 취약계층을 포함해서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이곳에서는 운영시간 동안 에어컨 등 냉방용품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시간을 이전보다 단축한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이용하도록 했고요. 경로당 안에서 식사를 위한 취사 행위를 금지하고 경로당 이용에 인원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시청 경로장애인과 김병헌 경로시설팀장에게 듣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이제 휴관 중인 경로당에 대해서 7월 20일부터 저희가 원주시 경로당이 총 449개소인데 개방하게 됐습니다. 그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로 하고 이용 인원은 15명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그 경로당 내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나 치사 등은 전면 금지되고요. 그 무더위 쉼터로만 한정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그 이용 시간은 대한노인의 원주지회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 시간을 정했습니다. 네. 자, 일단 현재는 하루에 3시간씩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용 시간 좀 앞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라고요. 네, 경로당 운영 시간은 원주시와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됐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경로당 방역과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도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와 회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운영 시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상태에서 축소 운영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가 발령되면 다시 모든 경로당 운영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인원 제한을 뒀기 때문에 이전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였는데요. 경로당이 다시 운영돼 다행이라며 운영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경로당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듣겠습니다. 그전에야 뭐 만날 가서 그냥 뭐 늦게까지 놀다 가고 그랬죠. 오전 뭐 아침 먹고 천천히 뭐 9시나 10시에 나와서 차라리 4시까지 놀다 가면 몰라도 1시에 나와갖고 4시까지 뭐 그렇게 통 사람이 없어. 3시간 놀라고 누가 여기 와요. 가서 쉴 데가 없어. 집에 있어봤자 혼자나 아니면 둘이 있는데 여기 나와서 대화도 하고 잡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보내야지. 머리 신경이 들 쓰이지. 에어컨 틀고 난방을 해서 여기에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서 놀게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시간까지는 4시까지 3시간 너무 짧다 이런 거죠. 네, 현재는 노인복지시설도 개방 운영하고 있죠.
네, 원주시는 지난 20일부터 노인 여가복지시설도 단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2월부터 휴관 상태였던 노인 종합복지관을 단계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 무더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을 봐서 2단계 운영으로는 10명 이하가 참여하는 복지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원주 지역의 노인대학 8개소도 지난 2월부터 운영이 중단됐지만 지난 20일부터 일부 운영이 재개되는데요. 현재는 노인대학 2개소만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개소는 오는 9월부터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만큼 마스크 착용과 방역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외출을 하거나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거리 두기를 지켜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 봉산동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착공을 합니다. 또 여기에 이것을 시작으로 이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인데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도시재생과의 양동수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이게 좀 어떤 사업인지 또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지 좀 먼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서 우리 시에서도 이에 발맞춰 추진하는 대표적인 현안 사업입니다. 네.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18년 학성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이어서 2019년 10월 주황동과 함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고, 예. 네, 올 7월에 세부 단위 사업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강원도로부터 승인돼 현재 최종 고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사실 우리가 그 지역을 재개발한다고 하면은 완전 철거하고 다시 새로운 건물 짓느냐, 뭐 이렇게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만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뭐 기존에 우리가 기본 개념과는 많이 다른 겁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네, 도시재생 사업은 기존의 그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주택 재건축, 그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는 달리 이제 그 시에서 이제 주관을 하지 않고 네. 주민들과 함께 현 도시를 유지하면서 그 어떤 그 도시민 공동화를 위해서 이제 어떤 이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네.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런데 뭐 지금 다들 아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뭐 학성동 지역이라든지 봉산동 지역 이렇게 보면은 뭐 거의 폐허들이 지금 계속해서 남아 있거든요. 네. 이것들은 뭐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느냐 아니면은 기존의 건물들을 유지하면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냐 뭐 어떻게 큰 방향이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 그 도시재생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업 유형별로 조금씩 틀리는데 네. 네, 봉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사업 유형이 이제 주거지 지원용으로 이제 국토교통부로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 주거지 지원형이라는 것은 이제 이 원활한 주택 개량을 위해서 이제 그 골목길 정비라든지 네, 그 소규모 주택 정비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 현재 있는 그 주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유지하면서 어떤 그 발전 그 봉산동 지역을 발전시키느냐의 어떤 그런 사업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쉐어하우스를 착공한다고 했는데 이게 뉴딜 사업의 좀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르신 쉐어하우스 어떤 사업입니까? 네, 어르신 쉐어하우스는 그 저희 그 봉산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에서 그 제일 먼저 첫 사업을 뜨게 되었는데요. 네. 이어서 이제 다른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네, 쉐어하우스란 그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을 따로 쓰고 공간이나 시설 따위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집을 말하는데, 예. 네, 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혼자 사는 외로움과 불안감도 떨쳐내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주거 형태를 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봉산동 사업지구 대상지 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분이 236명, 독거노인분이 84명으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예. 어르신 쉐어하우스 같은 주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반영해서
그 세부 계획에 포함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쉐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요? 몇 분 정도가 함께 이제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 봉산동 사업 대상지 내에는 현재 그 갈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 중인 할머니의 집이라는 그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는데 예. 현재 아주 노후되었고 그 거주 공간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르신 쉐어하우스는 현재 사용하고 계시는 할머니의 집 부지와 그 맞은편 부곳에 각각 2층과 3층 규모로 총 2개 동 10호 규모로 신축할 예정이고 예. 준공 후에는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들 뭐 따로 뭐 간호라든지 뭐 요양 단계가 아니고 각 알아서들 이렇게 생활들 하시는 겁니까? 좀 어떻게 네. 생활이 되는 겁니까? 별도의 어떤 그 요양은 취하지는 않으시고요. 현재 예. 이제 그 임대주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각각 거주하고 계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쉐어하우스를 이제 시작으로 봉산동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제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만은 이 본격적인 어떤 그 가시화된 그 성과랄지 진행 과정 좀 언제쯤부터 우리가 보면 될까요? 아, 지금 봉산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현재적으로 일단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아직 않았고요. 예.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어르신 쉐어하우스 사업 이외에도 어떤 그 주거지 전반의 여건 개선을 위해서 집수리 사업, 그리고 이제 보행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이제 공원 조성이라든지 주차장 조성, 그 어르신들의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위한 그 생명모심 커뮤니티 케어 센터 조성, 네. 그리고 이제 그 봉산동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봉산천 어울림센터를 조성해서 그 봉산천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주민 스스로가 마을 문제를 해결하고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들을 저희가 이제 그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여기 그 중앙선이 이제 폐철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맞물려서 좀 어떻게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은 또 고민들이 있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도시재생과의 양동수 과장이었고요. 오늘 순서